오는 29일 전 세계에 파송된 선교사 6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북녘땅과 마주한 경기도 파주 민통섬 마을 지역에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새 지회를 창립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인권 탄압 실태를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권회복 네트워크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한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이번엔 동성애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문구를 삭제해 논란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 4개 노회가 제21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올해 전 세계 기독교 인구는 26억 3,194만 명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 증가를 견인한 교단은 오순절 교단으로 나타났는데요. 전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오순절 교단 선교사들이 이달 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모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5월 전 세계에 파송된 650여 명의 순복음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67개국에서 1264개 교회를 세운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올해로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50주년을 맞습니다.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이영훈 이사장은 전 세계 기독교 인구 증가를 견인하는 오순절 교단의 핵심 부흥지로 중남미 아프리카를 주목합니다. 브라질 하나님의 성회가 4천만이 넘습니다. 이 오순절 성교운동에 참여한 교회들이 세계교회를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영성을 통해서 절망의 전도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순절 영성 운동이 지금 세계교회를 주도하고 있고 제50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는 오직 은혜로 부흥의 파도를 타자는 주제로 열립니다. 오늘 29일 구티비가 생중계하는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 예배를 시작으로 선교백서 출판 기념회, 선교사 수련회, 8시간 미스바 밤샘 회개 기도 성회 및 순복음 세계 선교 비전 선포식이 진행됩니다. 선교사 자녀 캠프, 선교 전시회 등도 함께 이뤄질 계획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부강하기 때문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에 올인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번에 그래서 50주년을 총정리하면서 선교 전략과 방향을 설정을 하고 앞으로 다가올 50년 동안 나갈 선교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선교 협력 체제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급속도로 냉각 중인 남북관계 속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북한 선교도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입니다. 병원 건축을 재개하는 것이 조금 지금 소강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그 병원을 손을 못 대고 있는 이유는 김정일 위원장의 유시가 담겨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반도 평화 통일 기도를 하면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갖고 기도를 하면서 이영훈 이사장은 우리가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에서 현지 지도자를 세우는 선교로 바뀌는 전환기에 와 있다며 한국교회 전체가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당부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일터 현장에서의 선교를 실천하는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최근 특별한 지회를 설립했습니다. 바로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넘어 북한과 마주한 지역의 문산 DMZ 지회인데요. 북녘 땅을 바라보며 복음 통일을 꿈꾸는 이곳의 일터 사역자들은 지역 교계와 함께 통일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새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즈니스 현장의 복음화를 이뤄가는 한국기독실업인회 CBMC가 계속해서 선교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창립된 CBMC 문산 DMZ 지회는 경기도 파주 문산읍 일대부터 민간인 통제선 넘어 약 145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인 통일촌까지 아우릅니다. 인구가 적은 곳이지만 이 지역의 기업인과 전문인들을 전도하고 양육하며 이곳을 복음 통일의 전초기지로 삼는 것이 CBMC의 목표입니다. 창립과 동시에 문산 DMZ 지회가 세운 비전은 155마일의 휴전선을 잇는 통일 순례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휴전선 접경 지역 곳곳에 기독교 성지를 거점으로 삼고 이를 연결해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순례길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세계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이 생때 보고 또 전쟁의 상처가 훑어간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걷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와서 여기서 마음과 영혼과 정신이 육신이 치유받는 그런 이들은 또 지역 교계와 연합해 순례길을 중심으로 기도 운동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복음화 또 평화 통일을 꿈꾸는 여러 교회와 단체들도 이 같은 계획에 협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또 이번 문산 DMZ CBMC를 통해서 지역이 연합되고 또 남북의 평화 통일을 가져오는 기도회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CBMC 문산 DMZ 지회는 오는 21일 지역 교계 단체들과 함께 순례길 조성을 위한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조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한국교회 인권운동 50년을 맞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뜻깊은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아시아 각국의 기독교 성도와 인권운동가들이 모여 인간의 기본권 회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김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권 회복을 위한 외신들의 주요 보도에 따르면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 체제 필리핀에서는 인권 활동가와 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탄압, 국제 인도주의법 위반이 끊이지 않습니다.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3년을 훌쩍 넘긴 미얀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군부는 2021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이후 시민들의 민주화 집회와 시위에 어김없이 유혈 진압으로 탄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시민은 국경지대로 숨어들어 무기를 들었고 미얀마는 현재까지도 내전 중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미얀마인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I just want to say that many of the people in Burma, the people we work with, feel isolated. They feel marginalized. They feel like nobody knows. So this kind of meeting helps highlight, and I can take back to them. 미얀마와 필리핀, 스리랑카 등 10여 개국이 참가한 아시아 인권 회복 회의. 참석자들은 아시아 각국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독재와 군사정부는 물론 기후위기와 빈곤까지 더해져 인간의 기본권이 곳곳에서 훼손됐다는 것입니다. Today, there are more billionaires than before the pandemic, more unjust war, and more punishing neoliberal policies being implemented by governments.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겪었고 결국 민주화를 이뤄낸 대한민국. 당시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는 설립 50주년을 맞아 이 같은 인권회의를 기획했습니다. 각국이 처한 인권 탄압을 타개하기 위해 참석자들은 지난 4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수차례 토론을 거쳤고 인권회복 행동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각국의 인권 탄압이 묻히지 않도록 널리 알리는 것, 그리고 범정부적 개선책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 에큐메니카 인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이런 정보들이 더 효율적으로 소통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또 어린이와 청소년 등 차세대를 위한 인권 교육, 또 인권 개선 캠페인과 피해자 지원 활동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번 아시아 인권 회복 회의를 주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전 세계가 처한 인권 침해 상황 속에서 국가 간 상호 협력을 약속하며 함께 연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태용입니다. 동성애자 목사 안수를 허용한 미국 연합감리회 교회가 이번엔 동성애 실천은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문구도 삭제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총회를 진행 중인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현지 시간 2일 총회에서 교단의 사회생활 원칙에서 52년이 된 이 문구를 삭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지난 1972년 우리는 동성애를 용납하지 않으며 동성애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 우리는 동성애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사회생활 원칙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해당 문구가 삭제되며 교단 성향도 친동성애로 더욱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미국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동성애 등 성과 관련된 문제의 이견이 커지자 동성애에 반대하며 전통적 입장을 지지해온 교회들이 대거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탈퇴한 교회 수는 7,6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 4개 노회가 제21회 한마음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25일 임실군민회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북, 익산, 군산, 전북 동노회 목회자와 장로 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 행복합니다라는 주제로 설교에 나선 전북 동노회 회장 최성칠 목사는 목자의 사명은 외로운 사명이기에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 이끌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했습니다. 전북 지역 사계노회 체육대회는 나누어졌던 사계노회가 다시 하나임을 확인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같이 나누는 그런 체육대회입니다. 이 사계노회 체육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또 주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그런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후 경기는 배구와 단합을 위한 풍선 달리기, 줄다리기, 장애물 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대회는 4개 노회 중 전북 동노회가 1위를 차지하며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미국 장로교 소속 한인 목회자들이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들의 무사 생활을 위해 노력해달라며 각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미국 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NCKPC는 지난 2일 경기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100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생활을 바라는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들은 또 총회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선교사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 당국의 협상과 미국, 유엔의 긴밀한 협력 등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등 3명의 선교사가 각각 10년 이상 장기 억류돼 있습니다. 한편 10년마다 한국에서 총회를 여는 NCKPC는 지난 1일부터 사흘간 소망수양관에서 거룩한 꿈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주제로 제53회 총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NGO 단체들이 기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어린이 주간 동안 모두가 어린이날을 응원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굿네이버스 임직원 등의 참여를 시작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와도 협력해 어린이 인식과 관심을 제고하는 릴레이 응원 메시지를 제작합니다. 제작된 응원 메시지는 굿네이버스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굿모션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해피데이 키트를 제공합니다. 해피데이 키트는 취약한 상황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학용품 세트와 간식, 가방, 도서 등 품목으로 구성됐으며 전국의 범죄 피해 청소년과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 35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교수들이 피로 누적 등을 이유로 개별 휴진을 예고했던 서울 아산병원과 서울 성모병원 모두 큰 차질 없이 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일부가 이날 일반 환자의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했지만 대부분의 진료와 수술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서울 성모병원 역시 이날 오전 교수협에서 개별 휴진을 권고했지만 병원에 휴진을 공지한 교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비대위 소속 교수 50여 명은 서울 아산병원 정문에서 정부의 의대 지원 정책을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힘들고 지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부의 고물가 대책으로 출범한 민생물가 TF가 출범 이후 첫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2%대 물가 상승률이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과 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새로 출범한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 안정 방안과 유통, 비용, 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을 긴밀히 협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을 몰래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러한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 소비자 거래 행위 지정고시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고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에게 사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개정 고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가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넘어와 우리 군이 요격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 백령도 해병대 6여단 방공 레이더에 NLL 북쪽 상공에 풍선 형태의 비행체가 포착됐습니다. 우리 군은 공군의 KA-1 공중통제 공격기와 해군 함정을 백령도 일대에 배치해 비행체의 남하에 대비했고 비행체가 계속 이동하며 NLL을 넘어오자 결국 격추했습니다. 군은 해상에 떨어진 비행체를 수거하려 했지만 NLL 근처 위험 수역인데다 크기가 작아 인양에는 실패했습니다. 군 당국은 해당 비행체가 중국에서 출발한 이후 북한 지역을 거쳐 남하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레지스턴스가 현지 시간 2일 이스라엘 수도 텔 아비브 등을 겨냥해 미사일 공격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 단체는 온라인 성명을 내고 이날 이스라엘 내 세 지점을 겨냥한 미사일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가자 지구의 우리 사람들을 지지하고 어린이, 여성, 노인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에 대한 학살에 대응하기 위해 이라크의 이슬람 저항군 전사들이 미사일로 브엘셰바의 핵심 목표물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지 시간 2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연간 공급 한도를 넘는 정제유를 올해 들어 지금까지 북한에 제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북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행보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브리핑에서 이 거래는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해가며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공급받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하는 것과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 2개월을 넘긴 러시아가 최전선 부대에 대한 무기 보급 확대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현지 시간 1일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추가 원조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에 도착하기 전에 공세를 강화해 전선에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러시아군 합동참모본부 회의에서 필요한 공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군대에 공급되는 무기와 군사장비, 주로 무기의 양과 질을 늘리거나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이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건 미국의 군사 원조 물자가 우크라이나 군의 수중에 들어오기 전에 이곳을 함락시키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미국 의회가 설립한 연방기관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현지 시간 1일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재차 국무부에 권고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2024 연례보고서에서 이들 국가의 정부가 종교 및 신앙의 자유 침해에 관여하거나 용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 국가는 북한을 비롯해 중국, 러시아 등 17개국입니다. 이 가운데 북한 등은 국무부가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한 국가입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종교사항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라고 평가했으며 북한 내 개신교 신자들이 반혁명분자, 반역자와 같은 정치적 범죄자로 취급되며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내일도 때이른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누그러지겠는데요.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내륙에 20에서 80mm의 제법 마른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어린이날인 5일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예상되며 제주와 남해안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도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6도, 대구 27도, 부산 23도, 제주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주말 어린이날을 포함해 사흘간의 연휴가 이어집니다. 따뜻한 봄 날씨에 나들이를 기대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아쉽게도 주말 사이 많은 비 소식이 있는데요. 항공과 여객선 운항 정보 등을 미리 파악하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